자, 또 이어서 해봅시다. 자, 아유, 잠깐만요. 좀 있어봐요. 이 툴이 마탱이가 같네. 아이씨, 왜 이래? 자, 음, 자, 스프링 트라이앵글. 자, 이게 스프링을 구성하고 있는 애예요. 요걸 이해해야 스프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스프링 트라이앵글.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맨 안에 보면은 포조라고 돼 있죠. POJO. Plain Old Java Object. 얘가 무슨 의미냐면 EJB 무거운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서 스프링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스프링은 새로운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있던 오래된 자바 객체를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래된. 근데 그냥 오래된이면 구식적인 느낌이 드니까 계획된 오래된 자바 객체를 사용해서 통캣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가볍게 정말 좋고 새롭고 스피드한 대신에 무거운 애 쓰느니 이거 요금도 비싸거든요. 무료이면서 가볍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성능도 안 좋은 스프링을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다가 스프링으로 나오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사장됐어요. 자, 그래서 뭐 좋고 새로운 뭐 그런 게 아니고 계획된 오래된 자바 오브젝트를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프링은 통캣에서도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구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미미들 옆에 삼각형으로 이루고 있는 애들이 중요해요. 디펜던시 인젝션, 위존주의비라 그래요. 요 위존주의비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핸드폰 중에 아이폰 있죠. 이거 아이폰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있죠. 아이폰은 배터리 교환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배터리 교환하려면 통째로 버려야 돼요. 안드로이드는 핸드폰 교체해서 쓸 수 있죠. 안드로이드 폰은 보통 핸드폰 교체해서 쓸 수 있잖아요. 어때요? 같은 핸드폰인데 하나는 그때그때 부품별로 교체가 가능하고 아이폰은 불가해요. 이것도 개발 방식에서 드러나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 안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럼 클래스 카, 이 안에 창문을 어떻게 기술해요? 창문이라는 윈도우라는 클래스가 있고 윈도우 A는 V는 뉴 윈도우 이런 식으로 구현하죠. 아이고 젠장 날아가 버렸네. 클래스 카 어때요? 윈도우 W는 뉴 윈도우 이렇게 생성하잖아요. 얘 어때요? 이 윈도우 객체가 바뀌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현하면
윈도우 객체가 바뀌면 이걸 창을 바꿔 끼고 싶어요. 근데 윈도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클래스 안에 가서 이 윈도우 객체를 바꿔줘야 돼요. 창이 바뀌면 결국에 어때요? 카소스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윈도우 1으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서 윈도우 1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 코드에 가서 윈도우 1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2로 바뀌었어요. 그럼 윈도우 2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게 아이폰 같은 형태예요. 그런데 얘 프로그램을 다르게 구현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가지고 클래스 카라고 생성해 놓고 이렇게 안에 박아 놓지 않고 윈도우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선언만 해둬요. 그 다음에 세터 게터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윈도우를 상속받은 윈도우 1, 윈도우 2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게 되면 세터에 여기 윈도우 1에서 여기 데이터를 세팅하고 2에서 세팅하면 윈도우 3가 만들어져도 요 클래스는 변경이 될 필요가 없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위존 주입이에요. 그래서 스프링은 말 그대로 요 위존 객체들 이런 윈도우즈를 여러 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IOC 컨테이너라고 있어요. 이런 객체들을 미리 윈도우즈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원하는 입맛대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아닌 이런 구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 핵심 기능인 DI예요. Dependency Injection. 그 의미예요. 미리 객체를 만들어 놔서 그때그때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사용자마다 필요한 객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이거 3개 설명하면 스프링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짜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짜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위존 주입하는 방법은 이렇게 메소드로 위존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생성자로 위존 주입하는 방법도 있죠. 생성자 요 위존 주입. 자, 용어 계속 외우세요. 인젝션, 뭐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디펜던시 인젝션, 위존 주입.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터블 서비스 어브스트랙션 이렇게 돼 있어요. 포터블 서비스 어브스트랙션. 얘는 뭐냐면 XML을 의미해요. XML. 자, 이게 데이터들이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다른 장비에서 돌리면은 서로 통신하려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XML 사용한다고요. 이기종 간 통신할 때.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이터도 뭘 사용했어요? XML 사용해서 날씨 정보, 뭐 정보 주잖아요. 그럼 웹에서 필요하신 분은 웹에서 쓰고 핸드폰에서 필요하신 분은 핸드폰에서 쓰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바 코딩은 개발자들이 알아서 하고 관리자들은 자바 코드로 코딩하지 않아요. XML로 코딩해요. 그래서 W1을 주입할 건지 위존 주입할 건지 W2를 위존 주입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결정사항을 코드로 하지 않아요. XML로 해요. 이해됐어요? 자바 누가 이렇게 여러 개 윈도우 1, 윈도우 2, 윈도우 3가 만들어져 있다. 이거 실제로 본인들이 구현하지 않아요.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다 구현해요. 그런데 이걸 쓰고 싶으면 자바 코딩으로 연결해 쓰는 게 아니에요. XML로 기술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문서에 비교해요. 우리가 컴퓨터 사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전엔 컴퓨터 일일이 부품 사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사가지고 순서대로 조립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 쇼핑몰에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을 주문서를 기술한 다음에 끝에 조립해 주세요 하면은 업체에서 다 조립해서 결과물이 본인 집으로 전송이 되죠.
옛날엔 하나씩 다 가져와서 집에서 조립했는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서 하면 완성된 제품이 집으로 오죠. 이때 이 주문서가 XML 사용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디펜던시 인젝션 형태로 내부로 되어 있고요. 사용하려면 XML로 사용하고요.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이게 객체 이거 뭐라 그러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AOP라 그래요. 줄여서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기본적인 사항들은 변화하지 않고 업무만 변경됨. 이거 객체 지향 말고 무슨 지향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이거 웹에 좀 검색해 보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얘 의미가 뭐냐면 그거요. 우리 라면을 끓인다고 보세요. 물을 끓이죠. 그 다음에 라면을 넣죠. 그 다음에 라면을 먹죠. 근데 국수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물을 끓이죠. 국수를 넣죠. 국수를 먹죠. 이 작업들이 반복되죠. 뭐 어떤 요리, 국물과 관련된 요리하면은 물을 끓이는 작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기존에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객체 지향으로 만들었잖아요. 요만큼을 객체로 만들어서 처리하고 요만큼을 객체로 만들어서 처리하고 요만큼을 객체로 만들어서 처리했잖아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아니 이거 맨날 물을 끓여야 되네? 짜증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 처리했어요. 객체를 쪼개요. 절차지향? 절차지향 아닌데? 절차지향은 C 언어 계열이죠. 절차지향 아니고 그거 말고 또 있을 텐데. 절차지향이 업무지향인데. 자,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이거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라요. 주 업무와 부 업무를. 요 국수 끓이고 뭐하고 이게 주 업무죠. 공통 업무. 물 끓이는 거 공통 업무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프로그램 짤 때 객체 지향을 이렇게 하나의 업무별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요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업무별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공통 업무, 물 끓이는 건 공통된 업무, 국수, 뭐 라면 이런 거는 각각 다른 업무, 각각 주요 업무죠. 주 업무, 공통 업무 그렇게 되겠죠? 맞아요. 관점 지향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래서 관점별로 자르는 거야. 물 끓이는 애, 라면 넣는 애, 국수 넣는 애. 그래서 얘를 프로그램 하면은 맨 끝에 사용자는 없다고 치면 프로그램을 몇 개만 구현하면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만 구현하면 되죠. 이걸 객체로 구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관점 지향인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은 4개만 구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유지 보수도 쉬워져요. 물 끓이는 방식이 바뀌면 물 끓이는 방식에서 하나만 바꿔주면 다 바뀌잖아요. 요게 관점 지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쪼개져 있는 애를 실행할 때 합쳐요. 그래서 합쳐서 실행해요. 쪼개놔서 여기저기 놨다가 이때 합칠 때 쓰는 게 XML이라고요. 어떻게 합칠 건지 기술해주고 쪼갰다 합쳤다 쪼갰다 돌고 돌아요. 프로그램도 기껏 클래스로 합쳐놨더니 이제 또 쪼개래요. 또 쪼개서 프로그램 하는 게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에요. 결론은 업무별로 쪼개놓고 어떤 특정 일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합쳐가지고 실행시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합칠 때 사용할 애들은 일단 관점 지향 프로그램으로 부품별로 프로그램을 한 개씩 만들어 놨고 공통된 애들은 만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얘 합쳐야 되잖아요. 합치려면
이 합치는 방식을 디펜던시 인젝션 방식으로 합쳐야 물 끓이는데 객체에다가 얘도 넣고 국수도 넣고 라면도 넣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펜던시 인젝션 형태로 구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뭐로 기술해야 돼요? XML로 기술해 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냥 옛날에 단순히 그냥 객체 만들어서 하면 됐는데 이제 공통된 부분은 잘라서 프로그램하고 합치는 부분 또 고려해가지고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한 자바 코드로 만든 다음에 그 합치는 객체 생성, 이제 뉴로 생성하지 않아요. XML로 전부 생성해서 합쳐줘요. 요게 스프링이에요.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데 몇 개 해보면은 감이 와요. 자, 이해됐어요? 자, 용어 한번 다시 짚고 갑시다. 관점 지향. 뭐라고요? 관점 지향. 이 관점 지향 여기 써놨네. 공통 부분과 주로직을 구분하여 개발. 라면 끓이는 데서 물이 공통인가요? 라면이 공통인가요? 왜 물은 다른 데서도 쓰잖아요. 공통된 애고요. 주 업무가 라면이죠. 이렇게 구분해서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이거 어느 때 많이 쓰냐면 데이터베이스 보세요. DB 보세요. 자, 인서트 주 업무 인서트가 있어요. 인서트 하려면 DB 연결하고 DB 종료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되죠. 모든 코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DB 한번 쓰려면 DB 열고 쿼리 실행하고 DB 닫고. 그럼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공통 부분이 될 거고요. 가운데 부분은 주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개를 쪼개서 구현해 놨어요. 그럼 가운데 것만 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프링을 사용하면은 우리 DB 연결할 때 여러 줄을 사용했잖아요. 안 써요, 얘네들. 이것만 쿼리만 한 줄 쓰면은 다 처리가 돼 버려요. 그렇게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AOP 관점 지향, DI 디펜던시 인젝션, 위존 주입, 포터블 서비스 어브스트랙션. 얘가 XML을 기술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이 요즘 애노테이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골뱅이 애노테이션. 이거 애노테이션 오버로딩 할 때 골뱅이 붙어가지고 메소드 위에 골뱅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XML이 점점 최근에는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애노테이션으로 대처되고 있어요. 살펴볼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자, 이 용어 좀 계속 나와요. 이거 정말 복잡한, 이거 정말 필요한 것만 딱 뽑아 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뭐 용어들이 너무 생소해서 정말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AOP 포조 포터블 서비스 어브스트랙션은 잘 안 물어봐요. 근데 포조도 종종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 뭐냐 종종 물어보고요.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해서도 종종 물어봐요. 아까 그랬던 요 클래스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면접에서 얘기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DI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프링은 아까 말했듯이 객체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조립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품화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합칠 거냐. DI로 합친다고요. 디펜던시 인젝션으로. 자, 그래서 방법은 객체가 있으면 객체 안에서 이렇게 뉴로 생성하면 나중에 이 객체를 변경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세터나 생성자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미리 생성해 놔요.
그래서 넣어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입할 때 사용하는 애가 XML이라고요. 자, 그래서 1번 방식의 코드예요. 클래스 안에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서 생성을 하죠. 안 좋은 방법이라고요. 이거 UML로 그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UML 안 했었던 건 나중에 한번 URL도 좀 봐드릴게요. URL 자바 코드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얘 어떻게 되냐면, 카 클래스가 있으면은 타이어, 도어 분리가 안 되잖아요. 관계도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색칠해서 그려요. 그럼 얘는 아이폰처럼 이 안에 있는 클래스예요. 이 안에, 요 객체 안에만 쓰는, 안에서만 쓰는 그런 요런 형태 클래스인 거예요. 이게 도어, 타이어. 얘도 이렇게 색칠해서 다이아몬드 그려줘야 되겠죠? 이 클래스의 위존적인 클래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세터 게터로 연결해서 내부에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클래스는 어떻게 그리냐면, 타이어 이렇게 가운데 색을 비워서 그려요. 타이어, 얘는 카, 이렇게 그려요. 얘는 위존 주입인 거고요. 주입된 애인 거고요. 위에 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애고요. 자, 그래서 얘가 중요하게 인식을 해요. 스프링에서는. 그리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형태로 실제 스프링에서 구현할 일이 없어요.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얘를 기본으로 XML 가지고 만들어서 쓰는 작업을 해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가져다 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할 일은 없어요.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본인 수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거 금방 했던 같은 이야기예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여러 번 그려놨어요. 아래 거 그림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빈 사각형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예요. 위존 객체를 상속받은 객체는 누구나 주입할 수 있다. 뭐 위존 객체들 미리 만들어 놔요. IOC 위존 객체를 관리하는 컨테이너, 이렇게 돼서 이 전체가 스프링에 해당한다. 자, IOC라는 영어가 나와요. IOC 컨테이너. 요게 IOC가 컨트롤 약자인데, 오브젝트 컨트롤, 제어의 역행, 그런 의미예요. 제어의 역행. 이거 뭐 잘못 설명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IOC에 대해서. IOC 웬만한 책은 다 이상하게 설명해 놨어요. 책 나중에 기회 되면 서점에 가서 책들 보세요. 난감해요, 난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썼다고 하면 뭐하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썼긴 했겠지만 잘못 써놨어요. 자, 제어의 역행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 우리 프로그램 짜면 어때요? 어떤 작업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결정을 하죠.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처리하잖아요. 근데 제어의 역행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그 제어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현하지 않아요. 이미 다 세팅을 해놨어요. 어떤 걸로 보면 되냐면, 우리 자바스크립트 보면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 핸들러 있죠. 어때요?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이벤트에 대해서 관여를 하나요? 관여할 수 없죠.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만 함수로 기술하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떤 기능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이미 다 제어가 끝나 있어요.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다 결론을 다 내려서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래? 그럼 그때 요것도 해줘. 제어할 수 없어요. 원래 프로그램 우리가 제어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발생할 때 난 이것도 해줘. 제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스프링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는 여긴 펑션을 연결해 줬는데 스프링에서는 객체를 오브젝트 객체를 연결해 준다고요. 그러면 예전에 펑션을 연결하던 걸 스프링에서는 클래스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객체. 그리고 이 객체들이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요. IOC 컨테이너에. 그래서 필요한 객체 우리가 주입하라고 XML로 기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체 만들고 요 객체는 우리가 만든 객체겠죠. 기존 객체에다가 또 주입하고 요 작업을 인젝션 그리고 요 어떤 걸 연결할 거냐 XML의 기술 그리고 요 객체 하나하나가 원래 하나의 프로그램을 잘라가지고 만든 객체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그런 의미예요. IOC 컨테이너. 그래서 우리가 쓸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자, 왜 미리 만들어 놓느냐도 중요하겠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게 엄청 빠른데 객체 생성하는 순간에 다른 쪽에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걔가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거 할 때가.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커넥션 풀도 배웠죠. new 하면 우리 뭐 그냥 코드 한 줄인데 새로 객체를 생성해서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이 가장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커넥션 풀도 마찬가지고 IOC 컨테이너도 마찬가지고 컨테이너 하는 작업들은 미리 올려놓는 거예요. 왜? 시간이 단축되니까. 요청했을 때 가져다 쓰는 게 더 빠르니까. 생성할 때 엄청나게 더 느려진대요. 자, 이건 XML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문서를 XML 형태로 제작하는 걸 의미해요. 포터블 서비스 어브스트랙션. 이기종 간에 데이터 줄 때도 XML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AOP는 얘기했죠. 우리 차량 구매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를 지금 해야 되죠. 배송 방법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차를 구매할 건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A라는 차, B라는 차, C라는 차가 있어요. 응? 자, 차량을 선택하는 작업 얘를 주 업무로 보는 거예요. 이때 왜냐면은 A차 사도 대불 지불하고 배송하고 걔는 절차가 세 가지 어떤 차를 사든 다 동일한데 어떤 걸 선택할지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얘를 어떤 차를 선택해서 배송 준비를 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요금을 얼마로 할 건지 그 내용이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만 다르지. 나머지 대금 지불 방법이랑 뭐 배송 방법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현했냐. A차 대금 지불 하면은 차 선택 대금 지불 배송. B차 선택하면 차 선택 대금 지불 배송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다 C도 다 요 주 업무 차 선택하는 거는 다른데 나머지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쪼개서 프로그램 한다고요. 요만큼씩 각각 쪼개서. 그래서 실제 구현할 때 옛날에는 다 구현했었는데 중복되는 곳은 하나만 구현하고 얘는
얘 같은 애니까 구현 안 하고 얘는 또 구현하고 네 개만 구현해 놓고 실행할 때 프록시 서버에 요청을 해요. 나 이 기능 A차 살 거야. 그러면은 XML 보고 조립하는 거죠. 얘가 필요하네. 프록시 서버에서 실행하면은 본인한테 가가지고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B차 요청하네? B차 선택하고 대금 지불하고 배송하고 줬어. 이거 객체로 만들어. 이게 하나로 객체 만들어서 실행시켜. 배송 오고. 이게 스프링 움직임이에요. 그 AOP 부분별로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용어가 엄청 복잡해요. 용어가 핵심 기능이라고 돼 있는데 주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공통 기능 뭐 이런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핵심 주 이게 차량이고요. 공통 기능 여러 객체에서 함께 쓰는 애들 공통 기능이라 그러고요. 이 공통 기능 프로그램에서 실제 프로그램에서 공통 기능이랑 주 기능을 구분해 가지고 따로따로 구현하는 거예요. AOP고요. 뭐 우리가 이 출금 할 때 보면 로깅 이게 로그 남기는 거예요. 누가 뭐 했는지 로그를 항상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안적인 문제가 있죠. 그 사람이 맞나 보안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얘는 뭐예요? 업무가 다 끝나면은 완전히 실제 DB에 적용하는 예죠. 뭐든 입금할 때도 요 세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고 출금할 때도 당연히 요 세 가지 작업 해줘야 되겠죠. 이체할 때도 요 세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DB 연결하는 프로그램 보면 실제 잘 보면 쿼리 하나만 필요해요. 근데 위아래로 잔뜩 쓰잖아요.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 그 위아래 부분들을 공통된 부분을 누가 미리 다 구현해 놨어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쿼리문 하나 있죠. 그래서 얘를 주입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만들어 놓은 애 주입해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세 가지를 해줘요. 쿼리 한 줄만 쓰면 돼요. 메소드 하나 호출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AOP를 이용해서 그런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고 그걸 실현한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 DB 처리할 때 이렇게 하죠. 이 부분 파란 부분 얘가 뭐가 되겠어요? 주 로직이에요? 공통 로직이에요? 주 로직이죠. 왜냐면 그때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스프링에서 코딩할 때는 파란 부분만 코딩한다고요. 나머지는 코딩 안 해요. 저절로 돼요. 얘는 모든 DB 연결할 때 다 이렇잖아요. 자, 용어들이에요. 용어가 어렵죠. 이거 실제로 코드에서 찾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뭐 설명해줘도 뭐 어렵고 내가 설명해도 애매하고 그냥 느낌만 갖고 가시면 돼요. 느낌만 뭔가. 자, AOP 요 어스펙트 A가 이 어스펙트예요. 어스펙트 공통 기능. 책 보면 이게 어스펙트라고 좀 영어 써 있는 영어 해석한 책 보면은 자세히 안 써져 있어요. 그냥 어스펙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도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야 돼요. 어스펙트 공통 기능이라고요. 공통 기능. 어드바이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얘는 학문적에 존재하는 용어고요. 얘는 실제 코드상에 존재하는 애예요. 자, 어드바이서. 이거는 어드바이스랑 포인트 컷 합친 거래요. 이게 뭔 얘기야? 자, 포인트 컷. 포인트 컷이 뭐냐면은, 자, 어때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한다 그랬잖아요. 자, A라는 기능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세 개 되어 있어요. 세 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실행 프로그램이 있죠. 실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얘가 A가 여기서 실행하고 여기서 실행해야 돼요. 이 실제 프로그램 흐름이에요. 그리고 얘는 부품화된 프로그램이고요. 이 부분에서 A가 실행되고 이 부분에서 또 A가 또 한 번 실행되고 뭐 이 부분에서 A가 실행되고 요 실행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됐어요?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애매해요? 아니 우리 코드를 한 줄 한 줄 짤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A라는 로직이 우리 AOP로 나눠준 코드인데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실행되어야 돼요. 이 지점에서 요 부분을 포인트 컷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어드바이스는 뭐 어차피 공통 기능 자체니까 요거니까 포인트 컷은 요 실행 부분임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또 확인합시다. 왜냐면은 미리 뭐 다 해봐야 뭐 어렵기만 하지 하나도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조인 포인트 얘는 합쳐졌을 때 시작점이에요. 자, 조인 포인트 위빙이란 단어 좀 해볼게요. 위빙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요거 합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합쳐가지고 실행될 거 아니에요? 요 합치는 작업, AOP를 합치는 작업을 위빙이라 그래요. 넘어갈게요. 대충 중요한 게 뭐 이런 거 있다. 포인트 컷 합쳐진 애들이 실행되는 위치고요. 그 합쳐지는 작업을 위빙이라 그러고요. 타겟 목표지예요. 실제 비슷한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 정말 조금씩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코드 짜면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공통 로직이라 그랬잖아요. 주 로직이 있으면은 요 공통 로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앞쪽에 있으면 비포 어드바이스라 그래요. 공통 로직 이게 전부 다 공통 로직들이에요. 근데 핵심 로직 앞에 있는 애들 비포 어드바이스, 끝에 있는 애들 애프터 어드바이스, 중간에 있는 애들 어라운드 어드바이스라 그래요. 보통 얘 많이 쓰고요. 스로우 어드바이스 예외가 발생했을 때만 실행되는 그런 공통 로직들이 있어요. 스로우 어드바이스라고 그러고요. 이 이유는 내가 보기 코드 하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저기를 해봅시다. 설치를 해봅시다. 자, 왜요? 자, D 드라이브 가셔가지고 새 폴더 이클립스가 좀 업데이트 됐는지 기존 것들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설치하다 깨져가지고 기존 설치한 이클립스가 날라가 버렸어요. 근데 뭐 검색하면은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어차피 STS 쓰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 폴더 이름을 뭐로 할까요? 스프링 STS 우리가 연도가 2019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다가 새 폴더 만들기 해가지고 다운로드 아까 다운로드 한 거 일로 다 복사해 넣읍시다. 3개 다운로드 했죠. 이거 어디 갔나?
자, 전 D 드라이브 했어요. 스프링 STS 다운로드. 됐나요? 여기 타르점 gzip은 리눅스 계열에서 쓰는 압축 파일이에요. 타르가 붙은 애가 있고 안 붙은 애가 있어요. 붙은 애들은 쉘 명령어가 지원되는 애예요. 쉘 명령어란 뭐냐면 우리 도스에서 영어 쓰고 엔터 치면 실행이 되잖아요. 도스에서 접근해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애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압축을 풀어보세요. 7집으로 푸셔야지 될 것 같아요. RGB 생각보다 버그가 많아요. 자, 요거 압축 통캣 먼저 풉시다. 안에 들어가면 압축 또 돼 있어요. 뭐지? 아니, 압축 풀면 안에 들어가면 압축 또 돼 있다고요. 파일 하나예요. 한 번 더 풀어야 된다고요. 바로 풀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돼요. 나왔으면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본인이 아까 풀었나봐요. 자, 자바 얘도 한번 해봅시다. 두 번 풀었죠? 얘도 두 번 풀어야 되나? 풀고 또 안에 들어가서 두 번 푸세요. 본인 한 번에 풀려요? 네. 자동이네. 되나 그게? 자,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아니, 설치한 이건 타르점 지지는 거의 뭐 압축 풀면 바로 설치나 다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 툴 스윗 요거 압축 풉시다. 하고 쉬었다가 설치해 봅시다. 압축 풀어놓고 쉬세요. 금방 풀리네.